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경안을 넣었는데 지금 논의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렇죠. 이 통합당이 현재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신재철 원내대표 전화기가 꺼져 있답니다. 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요? 예, 그래. 이게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지도부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이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본인이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이 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것을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장실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나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도대체 당론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여당에서 우리가 회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제 만났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어제 공식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죠. 예. 안 만나려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으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한 건데 예. 이제 그것이 마치 공식적으로 만난 것처럼 되고 있고요. 이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 말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야가 당정이 합의를 하면은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 말도 공식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당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그에 맞춰서 여당도 대응하는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건데 아직 그 접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와 여당, 일단 민주당에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발적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납부라고 해야 돼, 반납이라고 해야 되는 자발적 반납을 고소득층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이 제안을 여당이 만든 거죠, 이 안을. 그러면 지금 여당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 건전성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여당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100%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요수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제안들은 있었어요. 일단은 100만 원씩 다 주고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에 소득세를 더 물리자. 이런 안들도 있었지만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다 드리고 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받겠다 이게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한 거고 정부는 그렇다면 야당과 그걸 합의를 해오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기재부는 굉장히 강하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100%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 민주당이 일종의 안을 만들어서 출구를 좀 후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순서상은 먼저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일단은 전체 국민 전 가구에 100%에 100만 원씩 주려면은 3조에서 4조 원 정도는 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야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이걸 설득하면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전부터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당이 야당만 설득해서 어떤 합의만 가져오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정부의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 흐름을 보면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공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야당이 예. 이것에 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나온 심재철 원내대표나 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나 이 두 분이 당내에서 그렇게 장악력이 없는 거죠, 현재. 예. 두 분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달 8일 정도면은 이제 원내대표직을 다 놓거든요. 정책위 의장도 놓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과연 당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띈 말이냐, 예. 소위 당론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본인들은 가만히 있기 어려우니까 한마디씩 던진 것 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나 또 김재원 그 정책위 의장이 얘기했던 소위 당정이 먼저 합의해 오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 말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 국채 발행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발목 잡고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 뭐 야당은 진짜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속담처럼 뭔가 속담은 아니고 그런 뭐 말처럼 예.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너무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네요. 지금은 거의 아노미 상태죠. 예. 이 야당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예. 이 추경은 그 정부 안 또는 여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던지고 본인들의 그 사태 수습을 하는데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걸 스톱시키고 본인들 그 수습하는 데 정신을 그 온통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과연 협상이 가능할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자리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뉴딜이다 이런 얘기도 일자리 뉴딜 얘기도 나왔는데 3차 예. 추경을 또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금 2차 추경도 지금 그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3차 추경이 예. 이게 뭐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원래 2차 추경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 긴급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만 먼저 하자. 예.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을 하고 3차 추경에서는 그걸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되 특별히 일자리 부분, 예.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이게 원래의 스케줄이었거든요. 이제 당연히 3차 추경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2차 추경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 뭐 지금 말로는 민주당은 4월 말까지는 끝내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지만 야당이 저렇게 버티고 나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되면은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마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이게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차라리 빨리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난맥상, 혼란상을 좀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비대위 체제 오늘 사실상 결정이 됐는데 내부에서 지금 잡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방식을 이 당선자와 현재 의원 142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문항이 딱 두 가지였어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예. 심재철 권한대행 하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 거냐. 이 두 가지만 내놓고 이 설문을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나 당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예. 그 내용은 과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선호했다. 이것만 발표한 거죠. 몇 그렇군요. 명이 했다. 몇 명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야? 라고 내부적으로 벌써 의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경태 최고위원은 40%대다 비대위 찬성한 사람이, 그리고 30%는 반대했고 한 18%는 다른 대안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데, 조경태 예. 위원은 어쨌든 뭔가 본인이 이번에 당권을 좀 장악해 보겠다, 당권을 잡고 당을 수습하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고요. 예. 본인을 뭐 리틀 노무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나요? 리틀 노무현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해와 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본인이 이제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당시 민주당으로 부산에서 3선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 그런 지역에서, 부산이란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해왔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험지에서 자기가 새로운 그 지역을 개척했다,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보수 진영으로 와서 이 최고위원을 거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본인이 어떤 당에서의 당권이나 대권에 이제 갈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경제적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을 좀 삼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신재철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그렇군요. 자, 김종인 전 선거 총괄 상임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권을 다 줘라, 그리고 기간도 무제한으로 줘라, 이러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총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도 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들겠다.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킹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참 웃기네요. 근데 본인이 만들었고, 예, 본인이 실패작이라고. 논리가 그런 거예요. 예, 본인이 예. 잘못 만들었으니 본인이 고쳐야 된다. 예. 이런 논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로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음 대권 주자를 자신이 만들어서 현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예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대위라는 것을 뭐 최대 1년까지 뭐 그 이상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아니죠. 비대위는 그러게요.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도 하지 않고 당권을 갖겠다는 건데요. 그걸 통합당이 용인해 줄지도 모르겠고, 용인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참, 그런데 어쨌든 대안이 없어 보이니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원내 사령탑 경쟁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전해철과 정성호 3선, 4선 의원들이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예. 7일에 한다고 하면은, 날짜가 지금 이 원내대표는 한 명 한 명을 계속 만나야 되고, 예, 그걸 여러 차례 만나야 되거든요. 당선자들을. 예.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도 했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원내대표 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빨리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친문계에서는 전해철, 정성호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가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문과 비문의 인사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분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친문에서는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어떤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단일화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문 쪽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현재는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나온다면 정성 의원은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지금 비문계와 친문계가 아마 격돌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노웅래 의원이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이분은 비문과 친문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다음 달 7일에 예정돼 있고 통합당은 그 다음 날인 8일에 지금 뭐 뽑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8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당일날 표심이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그 반장 선거이기 때문에 당일에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선 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친문 성향의 그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에 맞서서 강한 강경파가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현재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과 그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태흠 의원도 현재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2022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거라서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이번에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당 대표는 겸직을 못하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랑 1년 전에는 같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더더욱.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저기 그 한국당도 어느 정도 그런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규정들과 좀 다르게 결국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각 당의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대선 주자들에게도 이번만큼은 당대표를 좀 먼저 하고 대선 근처에 가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원 당규를 좀 고쳐야 되고요. 특히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낙연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나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도 있고 현재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